자세한 거 지루로 받고 싶어서요. 네네네. 밥부터 먹어야겠어. 지금 화방안이랑 옥태경 무대 이상, 무대잖아. 하는 거 있거든요, 뭐 특별 무대. 그거 보러 왔는데 와, 화방 팬들 너무 많고 옥태경 팬들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 어렵게 잡았어. 먹어봐.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허광환 배우님, 옥태경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분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우리 함성으로 한번 시작할까요? 자, 박수 함성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 야외 무대의 객석 꽉 채워주신 부산국제영화제 관객분들께 두 배우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来到这边，除了带着新作品跟大家见面，也觉得非常荣幸。但来到釜山就觉得这个非常放松。바다 너무 예뻐요. 바다. 예. 근데 부산에 오니까 굉장히 빨리 갔어요. 네, 빨리 갔어요. 네. 那跟编剧其实有塞了很多这个世界观想要说的一些事情，包含对于生命不同的诠释跟生命不同的意义。 너무 멋있고 너무 잘생겼고 네. 그러니까 내적 친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작품을 또 많이 보시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참 여러분 너무 영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所以 네. 我才这么幸运的在这边，所以就是也谢谢我的青春了。 제가 연기했던 시나리오들이 마침 청춘부터 시작을 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배역들이었고 제가 운 좋게도 그 배역을 맡았고 소화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 청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옥태경 배우님.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게 저와 닮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멀리 보도 카메라들과 저 엉뚱자리에 계시는 관객분들께도 눈 맞춰주면 좋겠어요.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중앙분들 하트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하트, 네. 맞아요. 근데 저 내일 표를 못 구했어요. 까지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슬로건 협찬.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콕쇼핑 감독님께서 직접 오늘의 게스트 소개와 인사 말씀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大家好，我是他年他日的导演龚兆平，然后为大家介绍一下我们这次的团队由。 안녕하세요. 저는 8년8의 감독 홍서욱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저희 작품과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직접 관객들에게 좀 눈여겨볼 만한 미장센, 가이드를 살짝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我觉得在这个电影里面，我们用了很多不同的方法，还有画面的处理，去让大家真实的投入在这个世界，就 enjoy the movie，and then就是去感受故事里。 하나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안치는 한건 테이토에게 밀려입니다. 因为我记得有一场就是我第一次用这样的人形出现的时候，那个张姐就跟我说：“你现在是一个就是男人，一个成熟的男人，所以你看到你心里的女生那么久，然后我觉得这几年你对她有多少思念都要在那个表现出来，在这一点就我。”当下思考蛮多的。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허원한 배우 성숙하고 깊어진 것 같으세요? 네. 그럼 记者。감사합니다。就希望大家看完这个电影之后会珍惜，就是你的每一刻，得珍惜时间，然后好好利用时间。 非常开心今天可以来到釜山电影节，这是我第一次就是将一部电影跟我们整个团队一起。一起去看他演他人的这一瞬间，我相信这个瞬间将会是永恒的。谢谢。 여러분들께서 저희 영화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영화를 즐긴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즐기는 이 모든 순간이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년타의 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4,500석에서 보내주시는 불빛 너무 아름답습니다. 일단 지금 땀에 쩔었지만 잠깐 이제 허가관을 봤잖아요. 이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짧은 소감 리뷰를 남기겠습니다. 너무 끝입니다. 그 타연타일 오픈 시네마에서는 1월에 앉을 수 있어서 배우들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영화 자체 그 스토리는 약간 유치했어요. 좀 유치했고 내 돈 주고 봤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쵸? 약간 유치했는데 좋았던 거 얘기하자면 음악 좋았고 내일 GV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음악을 만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좀 중점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곡을 만드셨는지. 왜냐면 영화랑 되게 잘 어울렸거든요. 이게 하모니카 이게 스포는 아니겠지? 이게 하모니카 버전이랑 이게 플룻 소리인지 약간 피리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버전일 때도 또 다르고, 그리고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너무 좋았어요. 여운이 되게 오래 남았고, 근데 그게 음악이 되게 한 큰 몫을 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허강한 배우를 보러 갔는데 원예림 배우한테 좀 빠졌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청초해. 너무 청순하고. 여튼 그리고 그 중국어 발음이 너무 예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내일은 제가 예매한 표가 없어요. 예매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이번 여행은 막 부산을 제대로 막 느끼겠어 하는 것보다는 부국제가 저의 주 테마이기 때문에 부국제를 좀 잘 경험하고 느끼고 가고 싶습니다. 나 지금 말 잘하고 있는 거니? 왠지 나중에 편집할 때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내 자신을 굉장히 원망할 것 같은걸? 어쩔 수 없지 뭐. 지금 제정신이 아닌걸. 어쨌든 굿나잇. 시작. 아침부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치케팅 성공 못하면
여유롭게 맛있는 거 먹고 해야겠다 하는데 포기가 안 되네. 가끔 진짜 이런 내 성격이 이게 1시간 전에도 취소표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한번 조금 기다려보고 이렇게 준비를 빠르게 해야겠다. 이거 뭐 안 되면 밥 먹으러 가지 뭐. 아드님 오실까? 근처에 유명한 브런치 맛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갈까 하다가 오늘 진짜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되게 깔끔하고 맛있게도 되게 유명한 백반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근데 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 제가 방금 커피 산 곳이 세계 100대 커피, 이제 한국 카페로는 유일하게 이제 선정된 곳이거든요. 스트라 커피. 한번 마셔봐야겠죠? 세계 100대 커피라고 하니까. 겁나 맛있네. 뭐야? 있었으면 좀 더 좋은 감독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예매 풀려가지고 누른 애 없어. 영화 볼 게 없으니까 쇼핑이나 할게요. 너무 예쁘지 않아? 이렇게 봐도 뒤에 프린팅도 너무 예쁘고
2주 콘서트를 가는데 MD가 너무 별로인 것 같아. 이거 입으면 될 것 같아. 나 지금 구국제 온 거 맞나? 둘째 날에 영화를 한 편도 못 봤어. 믿기지 않아. 속상해. 식사할 때는 약간 알코올이 조금 필요해. 와, 때깔 뭐야? 잘 먹겠습니다. 이거 처음 먹어봐. 한 분 있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마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혜입니다. 두 번째 사연인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장면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또 원작이 없고 그래서 되게 공을 들였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실 이제 공기였던 것 같아요. 이 실현한 사람의 상태와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고요한데 고독한 어떤 그런 느낌? 숨소리 하나도 되게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의 그런 공기와 소리와 뭔가 온도와 이런 시간대, 계절 이런 거를 페로원토님하고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 어둠 안에서 이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봐야지만 저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좀 잘 살려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장에서 질문 받을게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고요. 감독님께서 한 분 질문해 주시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뒤에 있는 분, 아니 저기 손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없으십니다. 그럼 제가 화답해도 돼요? 너무 찬사해요. 너무 찬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주변 지인들은 잘 아는데 제가 약간 유럽병에 걸렸거든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티켓 되게 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화 보면서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질문하고 싶어서 손 들었는데 초반에 빨리 손 뗄 걸 그랬어요. 약간 손 들고 이제 그 주부에 참석한 게 처음이어가지고 보다가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6시에 저희 마지막 영화인 유레카 보면 끝이고요. 봉준호 감독님의 그 GV가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서울 가는 표도 아직 안 샀어요. 일단 당장 급한 거는 밥을 먹고 생각합시다. 안녕하세요. 드시고 가세요? 네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연하게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네. 라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좀 원두랑 저희 머신 세팅할 때 좀 라떼 괜찮게 세팅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스 라떼로 그냥 샷 그대로 기본으로 해주세요. 네. 저 여기서 먹겠습니다. 아주 좋다.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 옛날 시골 옆집 살던 친구 집에도 엄청 맛있다고 하니까 기대되고요. 바게트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뷰가 말이 안 돼. 뭔가 지금 너무 맛있어. 만만치 않구나. 일정이야?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남다은이라고. 이 영화를 선택해 주신 봉준호 감독님 말씀 들으러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영화제 측에서 저한테 이제 기생충이 이제 아시아 영화 100선에 선정됐다고 영화의 기생충 얘기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어요. 100선 중에 다른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관객들과 함께 보면서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만든 감독님이 계신데 제가 또 얘기한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약간 우스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곁에 없는 감독님의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작품 중에서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서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아오야마 신지 감독님. 그래서 신지 감독님 작품 중에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레카를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아니면 3시간 37분짜리 영화를 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진정한 시네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Yes, unless otherwise this kind of a special opportunity is so rare chance to see this kind of 3 hours and 40 minutes film, and I truly admire that all of you here are the true cinephile. 영화 역사상 그리고 주인공이 1시간 반 이상 기침하는 영화는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감독님께서 이 영화의 어떤 점들에 매료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가 저는 압도적인 감정 같은 게 있고 사실 오히려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이거 보면 저도 공감합니다. 솔직히 이런 영화 보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나가서 술 한잔 하면 되는 건데 또 영화제라는 것이 또 모여서 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또 그런 즐거움도 기쁨도 있는 거니까 제 마음속에서도 항상 이제 기요시 감독님의 어떤 그늘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아오야마 신지 감독님 애정하는 감독님인데도 불구하고 언급하거나 리스트에 뽑을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사실 이 유리카를 그해 이제 프란다스에게가 로테르담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갔을 때 같은 날인가 다음 날인가 상영을 했어요. 그 로테르담 그 스크린 엄청 크잖아요. 거기서 이 화면으로 엄청 대형 화면으로 이 영화를 보고 25년 전에 압도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을 되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이제 좋은 큰 스크린에서 또 영화제 측에서 애써주셔가지고 리마스터링된 버전으로 보게 됐는데 그럴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큰 화면에서 봐야 돼. 그 풍광이 전해주는 풍광 자체가 말하는 것들이 있어서 주인공 인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것 이상의 걸 느끼게 해주는 풍광이라고 해야 될까? This is a mastering version thanks to the support of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actually such a big screen and I think this kind of film you should 아오야마 신지 감독님께서 항상 내 안에는 서부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존 포드의 수색자라는 이제 서부극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다. 기요시 같은 경우는 그의 무의식에는 공포가 있다면 내 무의식에는 서부극이 있다라고 이제 종종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지금 이제 대화 중에 보면 저절로 자꾸 이제 노자와 기요시 감독님 얘기도 나오고 마구치 리스케 감독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들이 다 이렇게 보면 그 한 그룹 일본 영화의 어떤 한 예술적인 한 그룹 내지는 계보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있고 하스미 시게이코라는 되게 전설적인 지금 살아계시죠? 레전드 죄송합니다. 레전드급의 어떤 평론가 분이 계시고 그분을 스승 삼아 거기 이제 그 밑에서 배운 구로자와 기요시, 아오야마 신지 감독님께서 그래서 그 친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 세 사람이 영화에 대해서 수다를 떠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한국에 책 장사해야 되는데 한국에도 출간돼 있습니다. 절판됐어요. 영화 장화라는 예스24 빨리 검색해보세요. 재미있는 책입니다. 실제 셋이서 막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챕터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대화를 쭉 적어놓은 책입니다. 길게 얘기한다는 뜻이죠. 장화가 그죠? 씻는 장화가 아니라 그 영화 장화라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보면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 계속 서부극 얘기합니다. 존 포드 얘기하고 스티븐 스필버그 얘기하고
이 세 사람이 미국 영화에 대한 얘기를 특히 많이 합니다. 본인들 영화 얘기보다는 영화 팬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다 권해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 영화는 참 말이 없어요, 그죠? 특히 남매 그 아이들이 말을 안 해.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이 대사가 억제돼 있다 보니까 이것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쿵 내려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소통에 대한 거나 뭐 상처를 치유하는 거에 대해서 다룬 영화가 사실 얼마나 많아요. 소설이건 영화가. 이 영화가 가진 그 진가는 이 동작 하나에 도달하기까지가 얼마나 그게 간단한 쉬운 게 아니고 그 여정을 진짜 체험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여정이란 게 사실 결코 간단한 게 아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 그런 걸 간단하게 다루는 뭐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바탕 울거나 무슨 한강 무슨 둔치 주변에서 맥주 한잔 하면 다 풀어지고 뭐 금방 화해하고 뭐 금방 새로운 길을 걷고인데 말이 그렇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되게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더디고 영화는 3시간 30분이 넘어가게 되고 진짜 마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살인의 추억 말씀해 주실 때 기호 씨의 큐어를 말씀을 같이 해주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와 뭔가 닿는 부분이 훨씬 더 있다 정서적으로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독님 살인의 추억 준비하실 때는 이 영화는 참고 안 하셨나요? 아까 얘기한 이제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넘어가던 겨울이니까 그때 살인의 추억 이제 시나리오 쓰기 시작할 때 초기였어요. 의식 중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강물 옆에 살인의 추억도 되게 후반에 강가에 이제 시체가 발견되는 크레인샷 같은 게 있는데 저도 보면서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함축적으로 여기서 표현이 잘 돼 있는데 첫 번째 사체가 나올 때 이렇게 구두 끝이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살인을 알려줄 때는 신발 하나만 동동동 떠내려서 딱 멈추는데 그 밑에 물속에 맥주 캔이 있죠. 누가 죽었다는 것을 되게 함축적으로 간결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뛰어난 영화적인 묘미였던 것 같고요. 저 혼자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이 왜 이 영화를 좋아했을까 혼자 이제 추리를 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 또 한 가지는 돌봄의 서사. 지금 이 영화에서는 친부는 다 죽거나 무력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가족을 어떻게든 내가 너를 지킬 거야라고 끝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새드 베케이션에 가면 이 돌봄의 서사, 그러니까 비혈연 관계의 어떤 그 연대가 더 강력해지긴 하는데 밥 차려주잖아요. 가자마자 밥 먹는 장면 많이 나오죠. 괴물 뭐 이런 영화 떠올려도 그리고 감독님 영화가 좀 이상하고 세고 막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기저에는 그런 어떤 이렇게 돌봄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눈물 짓는 약간 그런 감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 영화에서 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도 보면 이렇게 카레 먹고 싶고 자꾸 보니까 맥주 마시고 남아비루 자꾸 나오니까 힘드네. 오히려 그 영화 전체에서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캐릭터는 그 형사예요. 형사. 그 양반 되게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치유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 뒤로 갈수록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요. 근데 그 배우를 제가 압니다. 같이 일한 적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너무 마음이 조급하실 것 같아서 그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까르트 블랑시 할 때 늘 이제 처하게 된 상황인데 제가 만들지 않은 영화인데 제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약간 좀 쑥스럽죠. 그렇지만 이제 같이 영화를 봤으니까 뭐 서로 영화를 보고 나와서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듯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운드에 대해서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이 작품에서. 음악도 사운드의 되게 일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되게 조용하고 여백이 많은 음악인데 의외로 되게 큰 볼륨으로 땅땅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나리오의, 그러니까 스토리의 중요한 변곡점들마다, 그죠? 그 믹싱에 뭐 예를 들어 사운드의 그래프를 친 다음에 결코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식으로 팍 치고 나오는데요. 편집의 방식과도 그게 매칭이, 그러니까 어우러지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도입부에 보시면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신이 딱 바뀌면은 그 피범벅이 된 손이 클로즈업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되게 조용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샷이 그런 식으로 비약과 점프하는 패턴들이 곳곳에 조금씩 있어요. 사운드도 약간 그 느낌과 함께 가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렇지만 뭐니 해도 사운드를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 나오키, 그 오빠, 그 남자의 이제 심리로 들어갔을 때, 특히 그 친구가 저지른 죄와 이제 그 친구가 처한 끔찍한 상황에 대한 이제 그 친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을 때 나오는 되게 강력한 노이즈와 같은 이펙트가 있어요. 그 부분이 되게 과감하고 영화 전체가 워낙 고요한 정적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서 오는 이펙트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이 감독님이 공간을 참 잘 다룰 줄 아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집의 그 현관, 거기서 계속해서 정면으로 딱딱 마주보는 순간들이 새롭게 인물이 오고 또 새롭게 관계가 시작될 때마다 이제 딱딱 맞닥뜨리는 완전 정면샷이 이제 반복되는 그 스팟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풍경 같은 강물에서 항상 살인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항상 물가에서 흐르는 물, 강 주변 쪽에서 이제 다 그 이미지들이 다뤄지는 그런 것도 재밌고요. 그 공간에 대한 그런 예민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카메라의 무빙, 카메라 움직임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이렇게 구축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정제된, 절제된 카메라 트래킹을 아주 잘 쓰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야쿠쇼 코지가 그 두 애들 다시 만나는 처음 보는 그 장면 생각나시죠? 그 여우비 햇살 속에 비가 올 때 그 되게 마술적인 장면이에요. 그 애들이 되게 실제 거기에 있었나?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얼굴도 다 안 네, 보여요. 얼굴을 이렇게 딱 가린 상태에서 막 빗속에 우산을 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야쿠쇼 코지가 이제 측면 얼굴이 이렇게 프로파일이 되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쭉 야쿠쇼 코지를 향해 들어가는 되게 부드러운 트래킹 하는 샷이 있어요. 되게 감탄스러운, 감독이라면 되게 질투심이 날 만한 그런 트래킹 샷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정제된, 잘 절제된 트래킹, 그러니까 카메라 움직임들이 영화 전체에 걸쳐 있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그냥 카메라가 두둥실 날아가 버리잖아요. 화면은 총천 컬러로 바뀌면서. 그래서 거기서 오는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해방감 같은 게 있죠. 영화가 이제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도 있고. 참 감독님 혹시 뭐 계획이나 뭐 앞으로 뭐 이런 거 애니메이션 영화를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열심히 일하다가 왔습니다.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I'm working on animations. I'm working very. 야쿠쇼 코시가 나오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꼭 살아야 한다고 말하진 않겠다. 그래도 부탁한다. 죽지는 말아라.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그냥 그게 이 영화를 보시고 나가시면서 계속 곱씹는 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 말을 곱씹으면 오늘 들어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객분들 진짜 덥네. 유레카가 러닝타임이 되게 길다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었다. 근데 영화는 제가 원래도 너무 좋아했던 영화라서 진짜 재밌게 봤고, 그리고 항상 볼 때마다 울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울고 웃고 뭐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 몇 번을 봐도 그 부분이 딱 보면, 다시 보면 또 울어요. 이게 유레카가 제가 블로그에도 잠깐 짧게 썼는데
집에서 혼자 다시 보기에는 조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이런 영화제에서 날 좀 가둬둔 채로 이 영화 봐라 하는 그게 좀 필요해. 그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여서 너무 좋았는데 봉준호 감독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어서 너무 더 좋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냥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니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 모든 분들을 아우르는 멋진 그 말씀을 상영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상영 기다릴 때 대기실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영화제 스태프분께서 그 뭐 이렇게 쓰는 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영화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제 그냥 되게 빠르게 저도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다라고 영화라는 거는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라고 그냥 적어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봤던 이 영화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무슨 장면이었는지 비밀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 있을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르게 각자 잊을 수 없는 이미지를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